우리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숙입니다. 이거 교장 선생님 그러면 딱딱하니까요. 그냥 언니 이렇게 불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러주세요. 저기 혹 김미경 작가 아시나요? 언어 스피치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분 아시죠? 네. 이분이 그 증평에서 엄마가 계속 공부하라고 하니까 나는 엄마처럼 공부는 안 한다 이래가지고 서울 노숙을 하면서 성공한 인물인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가 적어도 성공하려면은 25년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 했을 때 제 책이고 여기에 이제 저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써주신 분이라서 어저께 마침 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참여했더니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강의 듣고. 오늘 내가 6권을 이분 사인을 받은 걸 가져왔습니다. 혹시 질문 잘 하시고 토론 잘하세요. 무조건 이 6권이 후배님 잘 하셔야 됩니다. 중앙대만 보면 큰일 나요. 제가 중앙일보에 뜬 게 바로 이제 이 신문입니다. 보이시죠? 선생님 한 사람이 학교를 바꾼다. 이게 개혁되기 전에 했는데, 학교 가면 선생님 제일 다양하죠? 네. 제일 속상한 게 그거죠? 네. 학년 바꿀 때 이거 저 선생님 되면 우리 아이하고는 이게 정말 안 되는데, 네.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지만은 그죠? 네. 이거 도시락 싸드려야 돼,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건 내 자식 가지고 말도 못하는 이런 세상 안 되죠? 네. 선생님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핵심에 이제 선생님 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바꾼다. 이게 그 다음날 저는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이게 톡으로 이제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기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그 기자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언니를 골랐으니까 제가 뭐 돈을 뿌려요, 권력을 뿌려요. 근데 그렇게 해줬어요. 제 일면에. 그러니까 회의를 밤새도록 했대요. 이 일면으로 보낼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승리를 해서 일면에 왔는데, 저는 아주 부담스러워가지고 화를 냈어요. 왜 네 맘대로 기사를 갖다가 일면에 넣느냐고. 근데 그 다음날은 더 기가 찬 게 속죄도 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날 기사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학교가 뭐 굉장한 것처럼 하고, 김영수 이래서 우리 애들하고 그때 찍었던 게 시간마다 없어요. 이거 다음에는 바꿀 수 있다. 우리 지금의 틀, 사교육 없는 걸로 학교교육. 사실 우리 학교는 좀 부끄럽지만은 98%가 사교육이 없었어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 우리 방과후 교육 어떤 선생님 만나면은 좀 괜찮은데, 어떤 거 하면 아주 이거 시켜야 돼, 말아야 돼, 돈은 좀 싼 것 같은데, 그죠? 결과는 없고, 이건 뭐 학습지까지 주기나 하고, 화딱지 나죠? 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공교육에서. 저희는 새로운 모습인데, 제가 이제 얘기할 게 여기 핵심이에요. 이래서 이제 중앙일보에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 다음에 조선일보고 일간지에 이제 옴니버스난이라든지 뭐 사설난에 계속 학교교육 할 수 있다. 공교육으로 우리 인재 키울 수 있다. 이게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계속 이제 논평이 나오고. 그러더니 중앙일보에서는 지금 판이 줄어들었잖아요. 작은 거.
판을 바꾼다. 김영숙처럼 학교를 바꾸듯이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유행을 또 조금 잘 타는 편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이런데 이제 학교 교육을 제대로 세우면은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요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과후에서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꺼냈어요. 지금의 우리 일선 학교에서 체험학습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좀 더 익으려면 10년쯤 익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이 체험학습 좋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학교 조금 따가지고 왔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중간에 아이들이 왜 점심시간을 따고 50분 사죠. 5층 있는 학교는 5층에서 점심을 사 내려오기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할머니로 만들고 할아버지로 먼저 만들어요. 내려가기 귀찮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에 애들 나게 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간을 2시간 텀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규 수업 끝나거나 2시간 텀 나와서 검도나 유도, 공적인 아이는 그렇게 끌고 가고 정적인 아이는 오케스트라 그리고 미술로 해서 이제 압축시켜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하고 SK 사회적 기업에서 아 이거 괜찮다. 한번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해보자. 강사는 얼마든지 봉사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SK하고 서울시에서 합작한 게 행복한 학교. 그게 지금은 대전까지 가서 그 지역과가 한다는데 이제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한 프로그램이 성공 여부를 보고 이제 결정해요. 많이 쉬게 하면은 공부 못할 것 같지만은 우리 덕성여중 아이들 중부에서 있는데 그렇게 성적 안 좋았어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그 아이들이 무궁무진한 가정을 가졌거든요. 개개인. 그 아이들을 성적은 성적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또는 예체는 예체대로 하니까 신문에서 또 이렇게 실어줬어요. 교장의 강력한 리더십, 수준별 맞춤 지도하니까 사교육 없는 학교 덕성여중 기초학년 미달자 없다. 강남보다도 훨씬 없더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개혁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이제 고민해 갑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해에 탑 기사, 이 기사 쓴 사람이 그 기자상 받았다는군요. 근데 차도 한 잔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는 내가 살 테니까 나오라 그랬더니 그 중에 그 기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한 20명, 동아일보, 조선 다 데리고 와서 그분하고 차 한 잔 마신 기억이 나는데 요게 이제 학교를 살린 선생님. 이게 공교육이에요. 우리 앞으로 갈 때 학교 교육 잘 하도록 어머님의 목소리가 계속 높여져야 돼. 어머니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내 자식만 내가 잘 관리하면 되지 그랬다가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이렇게나 많이 다뤄졌어요. 우리 학교 그 선언하는 것을. 제가 한 5가지가 이제 핵심 타이틀 여기까지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다. 애들이 행복한 학교가 그게 학교고 우리 부모가 행복한 학교가 아니겠는가. 아이고 이거 물 떨어뜨립니다. 그냥 시정인.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타이틀 얘기가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학교 교육이 잘 쓰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학생, 그리고 교사, 그리고 학교장 이 3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나와 있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자살 문제 이 모든 사항들의 1차 책임과 마지막 책임은 이 3사람이 져줘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 밖을 나가버리면 선생님, 교장 대신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잠시 내가 24시간 아이를 교육할 수 없으니까 학교 너희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4사람이 아이들의 성장과 우리 국가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입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책임감 갖고 접근할 수 있겠죠?
대답 좀 하시죠. 책이 6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한다든지 저 사람을 쉽게 내가 친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한테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버려야 됩니다. 일단 모든 권리를 선생님한테 맡기십시오. 지금의 체육 수업 줄어든 거, 예체능 수업 줄어든 것, 이 모든 것은 학부모들의 입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업하는데 지금 아이가 입시가 국영수 사과인데 무슨 놈의 체육이냐, 무슨 놈의 음악이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거든요. 내가 오히려 책임을 안 질 때는 가뿐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일부를 선생님도 내려놓고 싶고 학교장도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학부모들은 그것을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더 혜택받을 수 있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육과정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교육 커리큘럼 자체를 너무나 민감하게 포괄적으로 했을 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인식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책임을 주되 언제나 그것에 대한 평가, 저는 교원 평가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한테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교사를 뽑을 때 이력서를 보면 기가 찰 정도로 들어눕고 싶습니다. 왜 들어눕고 싶으냐? 학벌이 기가 찹니다. 뭐 대학원도 대학원일 뿐더러 몇 가지의 스펙을 쌓아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그 스펙은 당신 거고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스펙은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그래서 어떤 때 애국가 선생님 아셔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애국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얘기도 종종 우스갯소리로 면접할 때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아이들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성장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자입니다.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이렇게 해서 끌어주는 또는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근데 우리 교사 중에는 물론 다 제가 존경하지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소중한 사람은 저한테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제대로 하도록 격려하고는 있지만 차별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치고 아이들을 24시간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이 아이가 오늘 집에 가서는 뭐 할까 가지고 고민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대우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사는 일반적으로 평가받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점수 나쁘면 고치면 됩니다. 또 고친 데 있어서 부끄러워 여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이들하고 호흡이 잘 안 맞았다 할 때는 이거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한테 충분한 용기와 그리고 잘하는 선생님한테 더 격려를 하면 우리 교육의 제1선에 서 있는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한 발짝 더 관심 갖고 끌어갈 겁니다.
지금의 교사의 역할에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사한테는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직장에서는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가 아프다. 그리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배 아프면 너도 가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교사들은 사실은 아이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아이한테 관심을 줘야 됩니다. 그 아이 속에는 말로 계속 조언을 하고 해줘야 되는 아이도 있지만 그 말 자꾸 하는 거 싫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냥 지켜서 한번 어깨 껴안아 주는 것을 도전. 우리 다양하잖아요. 손가락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들도 다 다르듯이 아이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사가 주는 그 짧은 톤의 눈빛 하나가 아이들이 고민이 나오고 아이들의 관심이 나오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때 너는 매일 떠드는 놈이 뭘 된다고? 이랬다가는 아이는 절대로 자기 고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24시간 눈떠 있어야 되고 방학에도 눈떠가 있어야 되고 아이하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한테 쪼르륵 알려주는 교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은 1순위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아이하고 교감을 해놔야만 그게 어떤 사항이 터진다든지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왕따도 그리고 자살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아이들 욕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기댈 때 사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잘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 기댈 때 없습니다. 솔직하게 가슴 터놓고 할 때가 없습니다. 한번 아이의 목소리 들어봐 주십시오. 아이가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의대 간다든지 변호사 된다든지 24시간 책상에 앉아 있으면 대단히 기쁜 것 같죠? 그 아이 속 터질 겁니다. 조금 적극적인 아이는 엄마한테 알게 모르게 문 잠그고 투정할 아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이면은 사춘기 때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사나 또는 학부모는 항상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 아이의 입장에 서 있다. 걔가 그야말로 나는 소방관이 될 거야 그래도 야 너는 의사와 버금가는 직업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의사만 사람 살립니까? 소방관도 사람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의 폭을 넓히면 아이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했던 학교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서 있으니까 이게 어깨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빼도 되죠? 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부임하니까 처음 교단에 섰을 때는 남자 학교에서 5년간 있었어요. 남자 학교 있게 된 동기는 발령이 빨리 안 나더라고. 서울시에서 순위고사를 보고 난데 발령이 안 나가지고 발령이 안 났으면은 돈은 빨리 벌어야 되는데 구두도 하나 신어야 되고 이게 옷도 좀 바꿔 입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강사를 갔어요. 그 한두 달 동안에. 근데 강사를 갔는데 내가 2달 동안 있기로 했는 이제 12월, 1월, 2월 2달이 아니라 3달이군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선생님처럼 잘 가르친 사람은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나는 이게 잘 가르치는 게 책에다 깨알같이 서가지고 그거 보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긴가 했더니 애정과 열정이었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24시간 옆에 안 있어도
애정과 열정이 있다는 거 아이들 잘 알아요. 선생님도 평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선생님을 나중까지 발령 날 때까지 보장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있으래. 중간에 가도 좋으니까. 근데 그게 어디가 됩니까? 그래서 있었던 게 이제 5년. 그 학생이 5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애네들이 지금은 그 자녀까지 데리고 저랑 이제 같이 하고, 제가 재작년에 뭐 할 때도 걔네들이 그냥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은 당신 선생님이야? 그 같이 나온 사람들은 당신 선생님이야? 우리한테 뭘 가르치는데, 우리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디서 내가 모르는 이웃집 요 학교까지 소개를 다 해가지고 막 인터넷 선생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애정과 열정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저는 뭘 생각했느냐, 교장 선생님은 방과 후 수업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12시까지 그냥 데리고 있어 달라고 얘기를. 근데 저는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애들 이러면 공부 더 못해요. 저같이 중앙대 인류 아닙니다. 그죠? 아웃사이드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중간에 뭔가 비어야 돼. 그래서 저 남학생들 데리고 정규 수업 끝나면은 무조건 2시간 농구, 배구 시켰습니다. 남자아이들, 제가 종래가 좀 성질나면 저도 이제 좀 화를 내야 되는데, 얼굴에 화를 내기엔 또 이 고운 얼굴에 말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종래를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의자 있죠. 저 뒤에 있는 놈은 의자를 들어가지고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성질난 놈은 무릎으로 옆에 있는 애를 쳐가지고 이 가슴팍에 상처 날 대로 그렇게 남자애들.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무조건 정규 수업 끝나면은 2시간 동안 운동장 나가라 그랬어요. 배구 할 아이, 농구 할 아이, 뭐 운동장에 뭐 공은 널렸잖아요. 남자애들은 뭐 런닝 서서 벗는 아이, 밑에만 입고 있는 사이. 그렇게 2시간을 하고 운동을 지네들끼리 하고, 뭐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소리는 다 지르고, 그러고 한 다음에 12시까지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이제 샤워 시설, 화장실 처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제 화장실에 나오는 그 쫄쫄쫄 나오는 물 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건의해서 저도 돈을 낼 테니까 샤워시키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시까지 데리고 있는데 조는 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 다음에 책을 펴면은 무조건 덮으라고 그랬어요. 일단